지금부터 민생당 제9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아 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하더니 어제는 국제적으로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데드라인도 제시하고 손잡을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도 나눠놓은 모양새가 가관입니다. 부도덕과 이중성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입니까?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정당, 개파주의 친문연합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의원 꿔주기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 낡은 정치에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차상의 공정과 정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의석수만을 위해 창당된 위성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민심은 친문연합정당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위헌, 위법, 반민주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이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헌 소원과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정치야욕으로 탄생한 친문연합정당 역시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민생당의 동료 시민을 대신해 그 야욕을 반드시 중퇴하겠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합참이 지난 7일 발생한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침입 사건에 대해 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하는 와중에도 경보 체계를 작동하지 않았고 부대 내 5분 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야 출동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체계의 허점과 기강회의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삼척항 목숨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달에만 2번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까지 흔들린다면 동료 시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의 자존심을 지키길 바랍니다. 끝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대가 마땅히 기념할 바로 이곳은 자한당 이중계로 편입시키려는 세력과 20개월 동안 싸우며 지킨 중도정당입니다. 이제는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키려는 세력들이 온갖 낡은 정치 술수를 구사하며 당무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도둑질하자는 비상식의 정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괴물과 싸우자고 괴물이 될 수 없는 법, 비례연합정당의 합류를 원하는 세력들은 당내 분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지 말고 담백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정신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영혼 어느 한편에라도 남아있다면 그것만이 중도개혁을 갈망하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희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WT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타격을 집중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년 말 정부가 시행을 약속한 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 공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한다면 숙박료에 한한 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식사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짚어봐야 합니다. 국내 여행 숙박비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관광업계의 수건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재개될 분야는 관광업계입니다. 정부는 발빠른 지원과 대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황인철 최고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최고위의 파행과 날치기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민생당이 국민께서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최고위부터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최고위는 우리 당의 최종 의결 기구이자 현재로는 유일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따라서 최고위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피결을 해서라도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최고위는 공관위와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최고위원 6분 중 4분과 2분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 4분은 의견이 확연히 갈라진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표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화 대표께서는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공동대표가 국회 농해수위 코로나 문제로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상황에서, 또 유석엽 대표는 의결을 위임하시고 지역구 활동 중에 김정화 공동대표께서 그동안 거부해왔던 피결을 갑자기 들고 나오셨습니다. 박주현 공동대표께서는 비록 타의로 공간은 격리되어 있지만 피결의 회의에 의사표시와 참여를 전화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참석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화 대표께서는 이마저도 묵살하고 최고위의 4분 참석 중 2대2의 가부 동sul을 이유로 대표의 결정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면서 날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찬송 2, 반대 4의 명확한 사안을 가지고 단지 찬송 2만 가지고 의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를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드러난 파행은 문제의 밑단일 뿐입니다. 그동안 김정화 대표께서는 마땅히
최고위에서 합의하거나 결정했어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정을 하지 않거나 표결을 거부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봉쇄해 왔습니다. 첫째, 손학규 전 대표의 종로 출마 문제입니다. 지역구 출마는 당연히 본인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선택은 공당이라면 당연히 당과 협의하고 공관을 거쳐 최고위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과 당 안팎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거론이 되었고 논란만 있었지 정작 최고위에서는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께서 최종 결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출마를 확정하셨다면 또는 확정하신다면 당연히 출마 지역은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비례연대 문제입니다. 그동안 지역구에 출마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비례연대 참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최고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김정하 공동대표께서는 마치 개인 의견이 당론인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의 진로와 이번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례연대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당원에도 규정되어 있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회를 즉각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최고 결정기구이자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안건 상정과 표결을 봉쇄하는 김정하 대표의 월권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최고위원께서 추가 보도록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해서 산적한 안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떠난 것은 지도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며 더욱이 당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의결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규정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어제 민생당은 공관위 관련 규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원안에 대해 2대2 가부동수가 나왔고 그리고 김정하 공동대표가 직권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헌 제38조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것이며 그런데 이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민생당 당헌 부치 120조에는 당헌 당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도 위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을 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박주영 공동대표는 공관위 규정안에 들어있는 비례대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며 최고회의를 불참하는 등 한시가 급한 공관위 선대위 규정 통과를 무산시키는 등 정상적인 당무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하 공동대표 측의 위임 거부가 현재 자기 모순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선거기획단에서는 민평계가 무단으로 이탈을 하였고 그 당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계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를 떠나면서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또한 가부동수시 공동대표의 직권 결정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민생당 당원회는 대표 권한 행사는 3인의 합의로 행사한다는 것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현재 다른 공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 공동대표를 맡은 정의의 유성혁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 또한 대표의 책임을 무단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부동수시 직권 결정을 위한 당대표 권한 행사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하라는 말이 도지체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정하 대표가 이 표결 처리에 대해 현재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도망치듯 회장을 빠져나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황인철, 이관성 최고위원은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공관위 규정 통과는 지역구와 비례위 공천이 막혀버린 타개하기 위한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결정입니다. 대한신당계와 민평계는 50만 민생당 당원과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공관위 구성과 선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박지원 공동대표의 의사 표시, 표결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께 기성 양당을 대체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만든 우리 민생당 안에서 적어도 공간이란 코로나를 알치기 이런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표시하셨고 얼마든지 전화로도 피격이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복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고 국민께도 정말 특히 당원동지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시면